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자주 헷갈리는 인사노무 1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계속 질문하시는 반복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후로는 2탄, 3탄, 4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자주 헷갈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판도라 격리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회계 점검, 회계 대행, 부가 대행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자, 저희 소장님이 근로자의 날 수당에 야간 가산 수당을 넣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이 맞나요? 근데 이거는 질문의 요지가 약간 질문이 정확치가 않아요.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야간 가산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야간 가산 수당을 넣어줘야 돼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격일제 적용 제외 대상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거는 답변은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즉 적용제외 대상자인 격일제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에 야간 가산 수당을 넣어줘야 하나요? 안 넣어줘야 하나요?로 받아들일게요. 자,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을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 일근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는 휴일이잖아요. 휴일 근로수당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이죠. 이게 이제 근무를 하면 돈을 줘야 되는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일 8시간까지는 1배, 8시간이 넘는 경우에 1.5배를 주죠. 그리고 야간가산 수당이 만약에 포함이 되면 야간가산 수당 0.5배까지 또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격일 근로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자입니다.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아마 야간가산 수당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 적용제외 대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릴게요.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24시간 중 4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싸우시는 내용이죠. 근무하는 분하고 비번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근무하는 분만 줘야지 왜 이분을 왜 주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무하는 분과 비번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트.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근무하는 분, 비번 모두 다 주라는 얘기예요. 근무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근로시간에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휴게 시간을 뺐잖아요. 20시간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만 주는 겁니다. 그럼 20시간의 절반인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인데 추가 임금 지급 시에는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여러분 왜 야간 가산 수당을 야간 근로 수당 가산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 안 할까요? 계산을 안 할까요, 여러분? 근로자의 날 이 수당은 뭘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죠. 통상임금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야간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거의 답변이에요. 2016년에 제가 답변 받은 걸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날에는 근로자의 날 수당 우리 감시 적용 제외 대상자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요. 다른 날에는 수당을 주지 않아요. 딱 근로자의 날만 수당을 주거든요. 그래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가로 보상이 되어 있고 통상 보시면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통상 하루에 소정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요. 그래서 12시간씩 그 임금을 지급을 한다. 24시간 휴게 시간이 없을 때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일일 근로 요거는 일일 근로 휴가시간 제외 곱하기 시간급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격리 직원이 연차 수당은 꼭 통상임금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로기준법 요번 2021년 7월 1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요. 5항에 60조 5항 연차유급휴가 60조 5항에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연차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차수당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니죠. 연차수당도 만약에 취업규칙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하는 게 맞고요. 평균임금이라고 명확히 써 있을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써준 거죠. 두 개 다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분 질문에 자, 첫 번째 질문에는 야간 가산 수당을 넣어줘야 되는데 맞나요? 아니죠. 노죠. 야간 가산 수당 안 넣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에서 저희 경리직원이 연차수당을 꼭 통상임금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노죠. 만약에 취업규칙에 있으면은 평균임금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 2021년 7월 1일에 써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장님이나 경리분이 자꾸 이렇게 우기면 아예 법을 딱 알려주세요. 이거 근로기준법에 써 있는데 너는 어떤 걸 근거로 자꾸 이렇게 우기는 거니?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저희 위탁사에서 연차를 계산해 줬는데 내가 받아보니까 이분이 2020년 만약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는 이거는 이제 선지급인 경우를 얘기하겠죠. 선지급. 근데 이분이 돈을 지급을 하는데 2020년 거는 2020년 걸로 2021년 거는 2021년 걸로 계산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되냐라는 뜻이에요. 2020년 사용분은 2020년 급여로 2021년 연차는 2021년 분으로 계산해 주었어요. 맞나요? 아니, 이거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근로기준법 60조 규정에 의하면 연차 유급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은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에 임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분은 실질적으로 연차라는 거는요. 2020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80% 이상 근무했다거나 출근했거나 만근했을 경우에 20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죠. 그러면 이때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면 이제 연차 사용에 관한 권리는 소멸돼요. 그리고 2022년 1월 1일 날 그 미사용 수당에 대한 연차 청구권, 미사용 수당 연차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받을 거에 대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줘야 되냐면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에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한다는 거죠. 즉 2021년 12월 31일 날이 우리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때 그 달에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심지어 선지급을 하는데 이게
그럼 만약에 이분이 2020년 1월 1일 입사를 했다며 그러면 그것도 2021년 12월 31일 월급으로 기준을 줘야 되는데 앞에 분이 2020년 5월 달 거를 대해서 5월분 급여 이때는 2020년 급여로 주고 2021년 그 나머지 4월분에 대해서는 21년 급여를 주고 이게 맞아요? 안 맞겠죠? 어느 날을 기준으로 줘야 되죠? 만약에 선지급을 하더라도 어느 날을 기준으로 줘야 되죠? 2021년 4월 달 월급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급여가 올라서 이분이 2020년 5월에 입사를 하신 분이라 그러면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5월 1일 날 입사했으면 2021년 4월 30일까지 1년간 만근했을 때 15개가 생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21년이죠. 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쓰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건 2022년 5월 1일이에요. 2년이 지난 뒤에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는 2022년 4월 30일이죠. 요때 4월분 급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노동부에서는 답변이 너희가 만약에 이때 급여가 인상이 됐다면 이 급여 인상된 급여 연차분에 대해서 소급분을 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근로기준 그 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맞을까요? 2020년 사용분은 2020년 급여로 2021년 사용분은 2021년분으로 계산해 줬어요. 맞나요? 안 맞죠? 노죠? 그러면 어디로 줘야 된다?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에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자, 저희 경리가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 임금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 정책과 3405-2020 8월 25일 이거는 여러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을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 원리로 하는 것으로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조죠.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1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조 내용은 근로기준법 2조는 그 근로자의 퇴직금이 그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하루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으로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경리분은 그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죠?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준다고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 임금으로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옵니다. 자, 퇴직금은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고요. 1년 미만인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안 줘요. 그리고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질병, 사용자 승인하에 개인휴직 기간은 포함을 하고요. 퇴직금 중간정상,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에는 이전 기간이 불포함합니다. 즉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끊어서 하나란 얘기고요. 고용승계를 안 하면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가 변경이 됐다면 그 정권 끊고 다음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년퇴직 이분 정년퇴직하고 나서 다시 재입사 촉탁으로 재입사했을 때는 이 이전 거는 다 지급해줘라 이런 얘기죠. 지급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위탁을 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됐어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 직원 전체가 직원이 그 인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5명 이상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는 연차를 줬었는데 이제는 자치관리로 변경이 되면서 4명만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대표가 연차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볼까요? 5인 미만의 경우는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연차 휴가가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일단 답변 먼저 드리면 불법 아니죠. 불법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4인인데 연차 휴가를 줍니다. 불법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연차 휴가를 주는 게 불법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불법? 아니죠. 노동부에서는요, 급여를, 이게 항상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가장 그 어떤 아슬아슬하다기보단 가장 이 기준, 가장 밑바닥 기준이에요. 밑바닥 기준? 이상하다. 어쨌든 요거를 벗어나지 않고 가장 그래도 요 정도는 해야지 근로자들이 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기준일 뿐이지 이거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불법이라던가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근무했을 때 어떤 분이 감사님이 이 격리가 열심히 제가 이제 출산휴가를 들어가니까 이 격리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출산 격려금을 주자. 직원 입주자 대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감사님이 다른데 소장을 하셨었는데 이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못 주셨다고 나중에 소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돈을 더 주는 거를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주시는 건 불법은 아닌데 단지 그거는 하나 있죠, 여러분. 누구 맘대로 주느냐. 너희가 물론 대표긴 하겠지만 너희가 이걸 주고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걸려서 내가 어쨌든 내 사업이면 내가 맘대로 주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 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불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뭐 어디서 걸린다거나 그런 거는 없겠죠. 더 뭐 초과로 이 뭐 대표회의가 의결을 해서 준다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 미만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아요. 자, 4인 이하 사업장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근로조건 명시,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은 해당이 되고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선청, 근로시간, 그 다음에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휴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연차휴가 있죠?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에 연차휴가를 꼭 주지 않아도 된다. 노동관계법에서 최근 경영이 힘들어진 사업주 A씨는 총 4명의 직원 중 1명에게 내일자로 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어요. 이 경우 직원이 노동청에 을 찾아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은 최저임금이 준수됐느냐,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느냐, 주휴수당을 청구를 했느냐, 해고 예고 수당을 줬느냐, 퇴직급여를 줬느냐 이런 부분이고 안 되는 거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당해고 구제신고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요 부분은 이제 앞에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보충 설명이고요. 최저시급은 적용을 해야 되고요. 휴게 시간 4시간에당 30분씩 휴게 시간, 8시간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일주 기준
15시간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죠.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해고 그 사전고지 의무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되고요.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금지 시간 준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요양으로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의 해고가 금지되고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의 그 해고가 금지됩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기간에도 해고가 금지돼요. 그리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요. 일주 기준 15시간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 명 이상이라도 지급돼야 되겠죠. 미적용하는 거는 법정 근로에 의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에 40시간, 일이 8시간 이라는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에 주 52시간에도 적용되지 않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30인부터 뭐 295명인가 299까지인가 지금 이제 적용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5인 미만은 아예 적용이 안 된다 이거죠.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없고요. 연간,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나와서 일을 했는데 일배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무한 것만큼은 돈을 줘야 돼요. 단지 이거에 대해서 근무한 거를 했다, 근무와 그 나머지 가산 수당을 단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휴업 수당에 대해서 지급 의무 없고요. 계약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2년이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한다 하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헷갈리시는 네 가지를 5가지인가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보았습니다. 제발 이것을 보시고 이 부분만이라도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더 마음에 항상 감사함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해 주시고 다정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인사노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